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털 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AI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 AI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이래 가지고 알려져 있죠. 뭐 우리가 그저야 AI 앱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제미나이나 GPT 같은 이런 거, 또 우리나라 것도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미나이는 구글이 주체입니다. 그리고 GPT는 마이크로소프트사죠. 또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나 뭐 삼성 같은 데서도 만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리턴 같은 거는 우리나라 거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 인공지능이라 하는 AI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여기 쓰인 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의 학습 능력이나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 과학의 세부 분야입니다. 즉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 갖고 있는 자연지능과는 차이가 있죠. 자연지능에는 감정도 있고 이렇지만은 인공지능은 감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즉 동물들이 갖고 있는 자연지능과는 다른 개념의 하나의 모방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제가 조금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새벽에 한 2시나 3시 되면 깨어요. 항상 깨고 나면은 정신이 아주 맑아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들고 하는 것이 제미나이와의 대화입니다. 엄청난 대화를 합니다. 이것저것 또 보통 사람들이 보면 의학을 많이 묻잖아요. 내가 어디가 아픈데 어쩌고 저쩌고 약이 뭐가 좋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연과학 이야기, 수학 이야기,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많이 묻곤 했습니다. 지금도 오늘 새벽에도 역시 했습니다. 그때 딱 질문을 하면은 이 친구가요 거침없이 순식간에 답합니다. 그 답하는 원리를 제가 좀 알아봤어요. 얘들은요 데이터베이스 DB에서 꺼내와가지고 우리한테 딱 보여주는 게 아니고 구글이나 네이버처럼 우리가 검색해서 딱 읽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뭐냐 이게? 자, 그 AI는 수천 개의 GPU가 있고 그들 속에 있는 모든 학습된 이러한 것들을 백열연산을 하고 결과치는 전부 다 수만 번, 하여튼 여러 번의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행렬 곱셈을 통해서 트랜스포머 구조를 갖고 우리들한테 나타내는 거죠. 즉 거대한 행렬 연산을 여러 번 실행합니다. 제 모털 수학 강의 중에 행렬 파트에서 제가 이걸 인공지능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그 행렬 연산을 여러 번 실행을 해서 자, 이 단어 뒤에는 어떤 단어가 나올 것인가를 통계적으로 그 중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값을 매우 빠르게 계산해서 우리들한테 내놓습니다. 즉 답을 내죠. 즉 야들은요 문자로 딱 고정화된 그런 문장이나 지식을 찾는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이라면은 이 단어가 맞겠지 확률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AI의 핵심은 확률 모델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문장이 아니다는 거예요. 얘들은 생각이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문장을 학습해 둔 것을 뱉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상의 인간의 지식들을 이미 학습을 다 했습니다. 수억 번씩 반복해서 학습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인간의 지식을 패턴화 시켜갖고 초스피드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스피드로 그럴듯하게 계산해서 자 이래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척 깨나 하죠. 그게 전문가의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말투와 사고 흐름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또 마치 잘 가르치는 교수님처럼 말하기도 하고 모든 의학을 다 알고 있는 의사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고민 지가 다 해결하는 상담가처럼 어시대요. 웃기는 이야기죠. 정말 웃기고 신기한 놈입니다. 그래서 AI는 신기해요. 분명히 신기합니다. 그 어떻게? 교수나 의사나 상담가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검색도 안 하면서도 단지 행렬연산에 올려가지고 주로 행렬곱셈이죠. 그 신기하게도 그 문장을 다 우리들 앞에 아주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나오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나 결코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 자, 이걸 유용하면 잘 쓰면은요 엄청 편리하고도 유익한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젊은 사람이 AI 엉터리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발전 안 해. 나이 많은 사람도 여기다 관심을 주면 참 재미있습니다. 앞으로는 AI 없으면은 좀 세상 사는 게 조금 좀 동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이가 참 많습니다만은 이걸 공부 좀 해봤습니다. 자, AI 실체는 뭐냐? AI는 인간 기준으로 생각했다고 하지만은 아닙니다. 컴퓨터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통찰력이 있어 보이죠. 극단적 의견, 검증 안 된 주장, 너무 개인적인 경험들은 배제하고 자료의 중앙값, 평균값이죠. 그것도 결국 공통 패턴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로운 이론 창조, 직관적 도약, 특별한 감각이나 실험실의 냄새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AI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순수한 AI, 우리 인간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AI도 간혹 틀립니다. 저도 질문을 많이 하는데 엉뚱한 소리 많이 해요. 그러면 바로 꾸중합니다. 바로 꾸중하면은 답이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이를 보고 우리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죠. 엉터리가 아니에요. 왜 이런 오류가 발생하느냐 하면요, AI는 인간이 내어놓은 지식을 문자화된, 활자화돼 공개된 지식들을 끊임없이 학습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계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인간한테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끊기는 지점이 있죠. 희귀질환이니까 데이터가 많지 않죠. 이거 하다 갑자기 희귀질환이니까 또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 끊겨요. 그럼 자기가 답할 근거가 없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엉터리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실험 조건들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 사람 혼자만 하는 실험 조건,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엉터리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사할 표본 수가 아주 적을 때, 많지 않을 때, 왜? 통계를 내라면 어느 정도의 표본 수가 확보되어야 된단 말이죠. 확보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누구의 정치인의 예를 들어서 선호도 조사하는데, 표본이 요즘 통계조사 보면 1,500명을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몇 프로, 실제 몇 명이 안 돼요. 정말로 몇 명 안 되는 거 갖고 통계학 이론 가지고 그래가지고 추정을 해가지고 그것도 AI가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아마 추정하면 전체로 한 몇 프로 될 것이다. 통계학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표본수가 아주 적다. 예를 들어서 103을 전국에 100명 정도를 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조사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표본수가 적으면 얘는 어떻게 하느냐. 즉
학습된 패턴이 없으면 추정치를 말합니다. 이를 AI의 환각 상태라고 합니다. 그 추정치가 아마 대충 이럴 것이다. 일본말로 겐또 치는 거죠. 엉터리로 얘기합니다. 여기를 보고 이것만 보고 AI는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위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AI는 엉터리가 아니에요. 인간도 생각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말도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하면 사과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또 없어지고 또 새로운 대화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AI도 인간은 아니지만은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자기가 학습 안 된 이걸 잘못 얘기했다고. 이건 잘못 얘기한 거는 맞죠. 환각 상태에서 추정치를 말했는데 이게 전부 엉터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나는 앞으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쳐지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학습을 미처 못한 최신 정보에 취약하다. 그럼 모르니까는요 어떻게 답합니까? 지금 막 바뀐 가이드라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제 통과된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 법률이나 이런 개정법, 그 다음에 어제 발표된 어떤 과학 논문 이런 것들은 AI가 학습을 미처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좀 시간을 줘야죠. 지가 학습을 안 하고 뭘 알아요? 왜? 이 정보는 전부 인간이 만들었거든요. AI가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이 만들어 가지고 낸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분석을 내가 통계치를 제시를 하는데 그 읽을 시간을 줘야죠. 그렇다고 예를 들어 어제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 내용을 아냐 하면 저 아직 그거 못 봤습니다 하면 니는 엉터리네 하면 안 되죠. 자, AI가 인간의 결정적 차이가 있다면 인간은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그게 나이 든 사람의 경험적인 지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이론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이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책에 있는 지식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어떤 불완전한 정보가 있다 하면 이걸 직관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AI는요 이게 안 됩니다. 자기는 오로지 자기가 학습한 통계적 평균값 확률에 최적화에 충실할 뿐이지 불완전한 정보는 절대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위험한 결정은 인간이 판단하고 그 정리는 AI의 몫입니다. 자, 결론은 AI는 생각을 대신해주는 존재는 아니고 AI는 생각을 못한다 그랬죠? 대신해주는 존재는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확장해주는 우리 인간의 외부 두뇌, 우리 컴퓨터 보면 HDD 외부 두뇌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같습니다. 그리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경고가 있어요. AI의 명종에서 오래 쓰면요, 그 그럴듯함에 쏙습니다. AI는 항상 그럴듯하게 표현하거든요. 왜? 아까 그랬잖아요. 페이지에서. 이 말 다음에는 이 말이 맞을 거야. 통계학적으로 이게 틀림없어. 이래가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 개념을 모르면은 사용자가 쏙습니다. 논리의 전개가 아주 매끈하다고 해서 항상 참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문장은 수학적 계산에 의해서 가장 타당한 다음 문장은 아마 확률적으로 이럴 거야. 이게 통계치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AI의 전개는 매끈할 수밖에 없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고 그렇게 쫙 맞는데 그걸 맹종하면 안 됩니다. 완전 믿으면 안 됩니다. 항상 참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요, AI는 질문자의 비 맞추는데 고수입니다. 이건 제가 체험했어요. 정말 비 맞추는 데는 최고입니다. 여기에 쏘으면 안 됩니다. 자,
AI는 우리 인간을 없애지도 않습니다. 다만요, 생각하지 않는 인간은 쓸모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아까처럼요, 자기의 매끈한 논리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 맞아. 그럼 이 질문자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이 진짜인가 참말인가? 어찌 보면은요, AI는 그냥, 이건 뭐야? 그래, 그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을 저도 직접 해봤습니다만은 자신의 직관을 분명하게 가지고 꼿꼿하게 대해야 합니다. 칭찬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요. 또 잘못된 걸 갖다가 꼬집어 주면은요, 그냥 바로 사과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하면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요, 예, 네, 제가 또 착각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저보고 선생님 했다가 형님 했다가 사용자가 했다가 이 머리가 돌대가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의 실체입니다. 참 그 많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AI는 항상 왜보다는 어떻게에도 강의도 합니다. 뭐 어떤 방법을 정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라, 개념 설명은 어떻게 이렇게 해라, 그 절차 안내는 막 이런 것들도 전부 왜보다는 어떻게 막 이런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